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오밤중 뉴스를 함께 하시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게 주제에서 살짝 벗어나가지고 군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 예. 자, 어떻게 보자면, 밀떡이라고 하죠. 밀리터리 매니아들한테는 상당히 또 재밌는 방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네 번째 주제도 그와 관련이 있어요. 야, 일본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게 일본 여성 총리가 최초 여성 총리가 나왔다라고 했습니다만 여성 총리가 은근히 전쟁을 좋아해. 밀떡인가 얘도? 맞는데 지금 지지율 75%까지 올라갔어요. 75%요? 네, 더 올라가고 있어요. 무지무지하다, 무지막지하다. 제가 봤을 때 한 방에 깨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야, 이게 이렇게 되면 얘네들 무시무시한 것이 얘들 전쟁을 얘기를 하고 전쟁을 통해서 지지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진짜 전쟁해요, 얘들. 그럴 거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조금 그러한 것을 모두 감안하고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눈앞에 그것에 멀어서 지금 모두를 위기에 빠뜨리는 건 아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 간단하게 말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와서 제가 설명드렸던 게 일본의 고위급 외교 핵심 참모가 기자들 20명을 모아놓고 이거 오프 더 레코드야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해놓고 일본도 핵무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가 보도가 쏟아졌던 게 지난 주간에 일본의 하디슈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제가 그 에드벌룬 같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다. 왜 그러냐? 오프 더 레코드가 단계가 여러 개 있는데 익명 단계를 요구했지 보도 금지 단계를 요구한 게 아니다. 그래서 미리 간본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부러 흘린 네. 거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바로 고이즈미 관방부 장관이 핵 잠수함을 시찰하러 갔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얘기를 합니다. 핵 잠수함에 대해 일본은 모든 걸 열어놓겠다. 와, 핵 잠수함에 대해 모든 걸 열어놓겠다. 자, 왜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 딱 두 글자 얘기해버렸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도 못할 게 없지라고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런 상태인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일본 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안보 분석 공개된 게 있어요. 지난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에이펙 때 한국에 왔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오기 직전에 일본에 들려서 체결한 계약에 대한 안보 문서 조항이 쫙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다시 봤더니 여기는 한국처럼 마스가십을 못해요. 여기는 이미 사양 산업이 되어 있어서 다시 끌어올리려고 준비는 해놓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LNG 또는 특수선박 분해 제조 이 정도만 가능한 선이에요. 중형 선박 정도. 그런데 투자가 금액을 투자하는 걸로 다 돼 있어요. 조선 관련해서 만드는 게. 근데 그 투자를 어디다 해야 돼요? 한국이 미국한테 핵 잠수함 기술을 받고 만들어 주는데 그에 대한 일정 부분을 일본이 돈을 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될 것을 두려워서 이거 우리는 돈만 내주고 우리도 뭔가를 받아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중국을 견제할 테니 우리도 핵잠수함을 한국처럼 해주면 안 되냐 이러한 부분이라고 저는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네. 일본이 우리도 뭐 좀 하게 해줘. 우리도 좀 다시 전쟁할 수 있게 해줘. 이거 아니야? 우리도. 네.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럴수록 일본은 적어도 동북아시아에서는 계속 고립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다다음 장을 보시면 일본이 이번에 또 국방비를 사상 최대로 늘렸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6% 정도 올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죠. 국방비를 6%나 올렸다고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실제로. 그러네. 그 얘기가 한편에서 나오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이 국방비 예산 늘린 걸로 미국의 무기를 사서 미국의 환심을 로비하자. 라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112조 엔이면 우리나라 국방비가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고? 야, 엄청난데?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목표는 방미 추진입니다. 방미 추진. 다음 장을 보시면 근데 지난날에 이제 도쿄 근방에 중국과 러시아 핵 탐두가 첩재 가능한 전투기가 도쿄를 배회했을 때도 그렇고 사실 미국 측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일본도 중요하지만 중국과도 협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율은 높은데 단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미국에서 자기네들 편을 한 번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되게 깝깝하겠네. 그렇죠.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측에서 자기들한테 도움되는 말을 안 해줘요 절대. 일본 재패니즈보다 차이니즈를 더 많이 연신 외치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과 또 발등에 불 떨어서 만나러 가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가가지고 뭐라도 한마디를 받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장 미국 입장에서도 직접 찾아왔으니 일본도 중요하다라는 말을 당연히 하겠지요. 이게 다카이치는 그런 걸 받아가지고 봐라 미국은 우리 편이야 라고 또 허세를 떨어야 될 테니까 예 그러겠네요. 그렇게 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에 새로운 안보 문서 비핵화 3원칙을 개정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반영된 게 아닌가, 의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첫 번째 자랑 사진을 돌아가시면은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일본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내년 3월까지 아예 일본행 비자 자체를 60% 수준으로 감축해라. 라고 해서 굉장히 세게 가져가고 있죠. 자, 이거는 사실상 일본행 비자를 이렇게 감축하는 얘기는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지 말아야 된다. 못 가게 막는 거네요. 한일령이네. 그렇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눈치 못 챙겨? 그러면 이제 혼나는 거죠. 중국에서는.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이번 주에 신경 쓰였던 질문들이 중국이 지금 한국의 핵잠수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언론 보도를 내지 않냐. 그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데 그건 지난번 에이펙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한국이 뭔가를 한다 그러면 안 좋아하죠.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서해에 중국 서해에 이 충돌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미국 군함이 있는 것보다 한국 군함이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시진핑 상 그러니까 오, you genius. 오케바리. 대신에 비판적인 언론은 계속 나갈 수 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약간의 일종의 약속 대련의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오늘날 보도에 잘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니 중국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핵 잠수함 가진다는데 좋아할 리는 없어요. 좋게 기사가 나올 수가 없어.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중국이 방방 뜬다거나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거나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중국으로서는 정말 사실 우호적인 반응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죠. 표현들도 사용하는 걸 보면은 한국이 신중한 판단 잘할 거라 믿어. 약간 이런 표현식이고 일본에 어떻게 하죠? 더러운 네 목을 베어버리겠다. 니네 집 앞바다 다 불바다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모든 매체를 다 끌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 지금 이슈가 된 건데요. 다음 장을 보시면은 더러운 네 목을 베겠다 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동상이 목이 잘렸습니다. 네. 아니, 이 누가 이런 거예요, 이거? 뭐 이제 취재 결과 알아보니까 일본 경찰이 술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어나 저러나 목이 베이면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야, 그 토요토미는 일본에서는 그 영웅으로 취급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 목이 날라갔어. 그래서 이게 원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한 거 아니냐. 그렇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 나오다가 알고 보니까 일본 경찰들이 술 먹고 한 짓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난처한 그런 상황이 됐죠. 네. 자, 그리고 아무튼 이거에 이어서 일본도 지금 하나의 뭐 방안을 냈는데요. 내년 7월부터 출국세를 3배로 인상하겠다. 출국세가 뭐냐면 간단히 정리해서 나갈 때 일본에 왔다가 나갈 때 내는 돈인데 이게 따로 걷는 게 아니고 대부분 항공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항공료에 포함되어 있어서 항공료가 조금 더 비싸질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 외국 사람들이 일본을 가는 게 좀 꺼려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돈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항공료 비싸지니까 좀 꺼려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일본한테 안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제가 의아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사주고 이렇게 소비도 해주고 활성화해주면 좋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은 어떤 성향이 강해요? 외국인은 배척해야 된다는 성향이 강하고 자기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일본인들 자체는 잘 안 나가요, 해외에.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나가지 일본 사람들이 안 나갑니다. 10명 중에 1명 나갈까 말까 하는 정도로 안 나가는데 자 그런데 이제 방향에 대해서 좀 재밌는 점이 다음 부분인데 중국 사람들이 쫙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비상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텔 같은 경우에는 안 나가면 그날 그냥 종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두 투어나 이런 여행사들 통해서 한국의 여행사들 통해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일본 와주십시오. 뭐야? 그래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되겠어? 뭐 이렇게 하나같이 뭐 아니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데 누가 어떻게 가 이런 나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일본한테 좋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지지를 믿고 가는 부분이랑 실질적인 삶을 지금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방향이랑 정반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차이가에 대한 괴리가 앞으로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다카이치 사나의 지지율이 무너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마치 트럼프 네. 지지율이 엄청 높다가 처음에 뭐 그 관세 막 때리고 갈 때마다 지지율이 되게 높다가 그 여파가 와서 생활 물가가 올라가니까 갑자기 주저앉는 것처럼 지금 뭐 다카이치 사나이도 저러고 막 전쟁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라 그러냐면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아마 좀 지지를 하는 듯 하다가 막상 이것이 피해로 오게 되면 아니 지금 전쟁이 뭐 장난도 아니고 전쟁을 위협하면 주변 국가는 당연히 그 나라 일본하고 관계를 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장 일본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될 텐데 당장에는 자기들이 한국이나 중국하고 연결이 심하게 와닿지 않으니까 몸에 체감이 안 되니까 다카이치의 저런 뭐 시원한 얘기들 뭐 기분 좋을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결국에는 자기들 실생활을 위협하게 되면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다카이치 사나이가 아무래도 심각화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 임기 내에 뭔가 일본 내에서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을 만한 신화를 하나 쓰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전쟁을 저렇게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이제 비슷한 인물이 또 미국에도 있죠. 신화를 쓰고 싶어하는 대통령이 한 명 더 있는데, 근데 제가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느낀 게 신화는 대통령이 쓰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나라 국민들이 뭐 어떤 신화를 보여주냐에 따라 그 나라가 결정되지 대통령 혼자서 쓰는 신화는 없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수반되는 게 진짜 신화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한번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참 다카이치 사나이 참 고개가 잘래잘래 흔들어지네요. 자, 오늘 세 가지 주제를 이렇게 쫙 했는데, 되게 힘드셨겠어요. 준비하느라고. 아닙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근데 재밌기는 했네요.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원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네, 계속해서 비교원 광고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휴대폰이나 정수기는 생활 필수품이 됐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금 부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금 부담 어떻게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만 그게 또 쉬운 게 아니죠. 자, 이럴 때 비교원이 있습니다. 비교원을 이용하시면은요,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를 바꾸면 최대 30만 원, 정수기를 새로 렌탈할 때 또 30만 원. 그러니까 비교원을 이용해서 인터넷 TV나 휴대폰 통신사 바꾸는 거나 정수기를 또 새로 렌탈하시면 각각 48만 원, 30만 원 모두 합쳐서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지금도 잘 쓰고 있는데 굳이 바꿔야 돼? 라고 하신 분 계실 텐데요. 예. 지금 인터넷도 그렇고 뭐 휴대폰도 그렇고 정수기도 그렇고 회사가 바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서비스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정 끝났을 때 딱 옮겨 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자, 비교원은 지난 23년 동안 이렇게 우리 시민들, 소비자들이 바꿔 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해서 또 바꿔 타게 되면은 우리 소비자들에게 현금 사은품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업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혜택을 보신 소비자들이 총 60만 명이고요. 이분들이 받아가신 사은품 누적액은 983억, 1000억입니다 거의. 예. 게다가 서울보증보험에 8억 원 상당의 보험까지 가입돼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 쿠팡 같은 문제 생겼을 경우죠. 예. 쿠팡은 이거 아무런 보상이 없지만 비교원은 보상을 해줍니다. 예. 자,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되겠죠. 특히 이 개인정보 보안이 너무 철저해가지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각 통신사 본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설치와 동시에 빠르게 사은품 받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 비교원에서 요즘 지인 추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원을 통해서 혜택을 보신 이 가입자 본인이 지인을 추천해 주시면 8만 원을 지급해 드리는 이벤트인데요. 장용진 TV를 보고 연락을 주셨다라고 하면은 추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비교원 정말 의리 있는 곳입니다. 의리 있는 비교원이 앞으로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1670-2571고요. 네이버 검색창에 비교원이라고 치시면 또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2시 51분